자, 요런 질산화 과정은 이름까지 지어준 이들 특수한 미생물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이들 미생물은 호기성 자가 영양계, 호기성 독립 영양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호기성 미생물의 반대말은 혐기성. 자가의 반대말은 뭘까? 전생가? 미안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기 스스로 못하면 남에게 의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타가야, 타가. 타가 영양계. 같은 말로 종속 영양계. 이들 미생물과 완전 반대 미생물은 혐기성 타가 영양계 미생물, 종속 영양계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은 뭘 쓰는 거예요? 자유산소. 자유산소, 용존산소, DO를 쓰는 게 호기성이야. 근데 혐기성 미생물은 뭘까요? 기체 산소는 혐오해. 근데 이온 산소는 좋아해. 혐기성 미생물은 그래서 결합산소를 쓰는 애들이야. 결합산소, SO4 2-, NO3 1-, 여기에 붙어있는 산소가 결합산소거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질소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떤 오염원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유기물이. 그래서 뭐 CH3OH 같은 유기물이 들어왔는데 이 유기물이 들어와서 산소가 고갈돼서 혐기성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은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결합산소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질산염이 붙어있는 산소가 결합산소거든.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산소를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이 산소를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유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가 영양계고 결합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 그들 미생물에 의해서 이 산소를 뺏겨요. 그러면 산소를 뺏기면은 질소가 발생할 수 있겠지. 질소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 산소를 뺏기면. 그리고 미생물 반응은 호기성 분해든 혐기성 분해든 유기물이 분해되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O에서 끌고 와서 OH, H에서 끌고 와서 H2O라고 좀 암기를 하십시오. 자, 그때 6개, 5개가 반응해서 3, 5, 6,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계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최종 과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요 NO3-가 산소 하나 뺏겨서 NO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결합산소를 한 번 더 뺏기면은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은 빨간색 과정 대비 반대되는 과정이지. 빨간색은 질소가 산화된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질소가 산소를 뺏긴 거지. 그래서 쟤를 질산화, 얘를 질환원이라고 하지는 않고 질산화를 벗어나는 행위다. 그래서 탈질산화라고 얘기를 해. 탈질산화. 탈질산화. 그래서 질산화는 나이트리피케이션. 탈질산화는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얘는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토익 300점짜리가 스페링을 외우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영어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D가 빠지면 나이트리피케이션 하면은 이게 질산화. D가 붙으면 탈질산화. 그래서 탈질산화는 DN이라고 줄여가지고 얘기하기도 해. DN. 자, 그래서 질산화와 탈질산화는 여러모로 반대예요. 질산화는 호기성 독립영양계 미생물에 의한 진행이고
탈질산화는 혐기성 종속영양계 미생물에 의한 진행이고요. 그리고 질산화는 유기물이 있으면 안 돼. 질산화는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거고 탈질산화는 유기탄소를 이용하는 거야. 유기탄소. 그리고 아까 질산화 반응식 생각해보면 두 개의 수소기가 만들어졌죠. pH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탈질산화가 진행되면은 수산화기가 만들어지거든. 수산화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pH가 올라가요. 수소가 많을수록 pH 낮아지고 수산화기 많을수록 pH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수산화기가 만들어져서 pH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중탄산이온이나 탄산이온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중탄산, 탄산, 수산화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칼리도가 높아져요. 아주 그냥 여러모로 다 반대죠. 질산화와 탈질산화는 모든 것들이 다 반대예요. 요 역할을 해주는 미생물은요. 대표가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 피가 묵음으로 읽혀요. 그래서 푸슈도모나스라고 하지 않고 슈도모나스가 가장 대표. 그리고 마이크로코커스. 슈도모나스, 마이크로코커스, 아크로모박터, 바실루스 이런 애들에 의해서 탈질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얘들은 키우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얘들은 쉬워요. 상대적으로. 질산화 미생물에 비해선 탈질산화 미생물은 키우기가 쉬워. 뭐만 없애주면 돼. 공정에다가. 산소만 없애주면 돼. 산소는 어떻게 없애? 냅두면 없어져. 우리가 폭기장치로 막 폭기시키지 않는 한 그 안에 있는 산소가 그냥 내깔라두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렇게 무산소 조건에서 탈질을 시키는 거예요. 폭기시키는 조건에서 질산화시키고 무산소 시키는 조건에서 탈질산화시키면은 탈질산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미생물 키우기는 어렵지 않아. 이들 미생물은 혐기성 미생물인데 우리가 혐기성 미생물도 또 편성 혐기성과 통성 혐기성으로 나뉘어지거든. 그러니까 편성 혐기성은 무조건 산소가 없어야 살아. 통성 혐기성은 보통 산소가 없을 때 잘 살아. 근데 얘들은 다행히 통성 혐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슈도모나스가 무좀균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어. 무좀균. 이 안에 살잖아. 이 안에는 산소가 있어 없어? 완전 없을 수는 없지. 물론 내가 막 활동하면서 막 열기를 막 방출하면서 막 그러면은 산소가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좀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풍이잖아. 통풍. 통풍시키면 얘들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얘가 완전한 혐기성 상태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지? 내 구두 속이 완전한 혐기성 상태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은 통성 혐기성균이야. 그때 잘 사는 미생물들. 자, 요 과정에 의해서 물 밖으로 질소가스로 방출이 돼버리는 거야. 물 밖으로. 질소가스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연 생태계에서의 질소의 순환이 우리 공정에 이용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골치 아픈 애들이 질소와 인이잖아요. 근데 인은 제거하기가 쉽고 질소 제거하기가 어렵거든. 그 질소를 제거하는 생물학적 처리야. 질산화시키고 탈질산화시키면 돼. 그러면 물속에 있던 유기질소 애들이 전부 다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리면 질소가 제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질소를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을 질산화, 탈질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질산화가 돼야 탈질산화가 되지. 이거 지금 말씀드릴까? 우리가 질산화가 돼야 탈질산화가 되는데 도시 하수가 들어오잖아요. 그 하수 속에 있는 질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하수 속에는 질소 말고 인 말고 주 제거 대상이 유기물이거든. 근데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물 들어와서 산소를 막 공급한다고 질산화가 잘 되겠어? 잘 안 되거든. 유기물이 많아서. 그래서 앞에서 질산화시키고 뒤에서 탈질산화시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요. 앞에다가 탈질산화 공정을 놓고 뒤에다가 질산화를 놔.
그러면 오면서 유기물은 다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 뒤에서 질산화 시켰어요. 그 물을 앞으로 내부 반송시키면은 새로 들어오는 유기물과 산화된 질소가 만나서 여기서 탈질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안 되죠? 나중에 공정 좀 더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런 방식을 전무산소 탈질, 뒤에서 탈질시키는 걸 후무산소 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서로 봤을 때는 질산화시키고 탈질산화시키는 후무산소 탈질이 맞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냐면은 얘는 유기물이 없어야 되고 얘는 유기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앞에서 탈질을 시키고 뒤에서 산화시키고 산화된 애를 앞으로 보내면은 다시 탈질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질소를 제거하는 원리야. 왜냐면은 이들 미생물들은 이와 같은 유기탄소원이 필요하거든. 유기탄소원이. 이 유기탄소원을 유기물이 없어서 유기물을 다시 넣어준다? 이거 삽질이거든. 왜냐면 물속에 들어오는 유기물 얼마든지 있잖아. 그러니까 유기물 제거하려고 돈 쓰고 유기물 넣어주려고 돈 쓰고 이런 무슨 삽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하지 않고 내부 탄소원을 주로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 유기탄소원으로는 내부 탄소원이라는 게 있고 외부 탄소원이라는 게 있고 내생탄소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외부 탄소원이 제일 삽질이다. 외부에서 메탄올 같은 유기물을 돈 주고 사다 넣는다는 건 정말 삽질이잖아. 그래서 내부 탄소원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전무산소 탈질이 가장 이상적인 공법이야. 지금은 이해 안 가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물속에는 유기물이 좀 부족해서 근데 질소를 제거해야 되는 어떤 공장 폐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공장 폐수도 우리 물속에는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탄소원 말고 외부 탄소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장 싸게 먹히는 게 메탄올이야. 그러니까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기물은 저분자야. 고분자 분해 못해. 고분자 분해 못하고 저분자 유기화합물인데 저분자 유기화합물은 글루코스, 에탄올, 메탄올이 대표적이거든. 그럼 글루코스와 에탄올과 메탄올 누가 제일 싸게 먹혀? 메탄올이 제일 싸게 먹혀. 왜냐면 글루코스는 나 숙취해소 위해서 맞아야 되잖아. 그리고 에탄올은 술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메탄올은 좀 상대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잖아. 독성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외부 탄소원으로 많이 쓰는 게 메탄올인데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에탄올을 취급하는 공장과 메탄올을 취급하는 공장은 법적 규제가 달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메탄올이 싸도 에탄올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그 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음식물 폐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끌어다가 같이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외부 탄소원이야.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 생태계에서의 순환을 빌려온 게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야. 질산화와 탈질산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질산화가 탈질산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순환이라는 건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순환이잖아.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질소로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물속에 단백질이 안 들어오잖아. 이제 얘가 고정이 돼야 되거든. 질소가 고정이 돼야 돼. 고정문이 픽스드지. 요거는 픽세이션이야. 픽세이션. 질소를 픽세이션 하는 그런 작용이 또 있는데 물속에서는 이 질소 고정이라는 것도 결국에 광합성이거든. 광합성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이 되는데 이 물속에 광합성하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물속에서 광합성하는 애들이 조류야, 조류. 근데 이 조류도 규조류가 있고 녹조류가 있고 편모조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조류가 있어요. 원시적인 조류. 걔가 청록조류. 청록조류 또는 남조류. 영어로는 뭐겠어요? 블루, 그린, LG예요. 블루, 그린, LG. 청록조류. 얘가 가장 원시적인 조류예요. 원핵조류. 그래서 얘가
태초에 유기물을 합성하기 시작한 그런 생명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 얘는 인이 부족하면 살 수가 없지만 질소가 부족하면 살더라. 왜냐면은 태초에도 대기 중에는 질소가 있었거든. 그럼 이 질소를 고정하기 위해선 물속에 여기에 딱 사는 애가 여기에 있는 질소를 고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 표면에 이렇게 사는 거야. 표면에.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 살기 위해서는 떠야 되겠지. 뜨기 위해서 얘는 세포 내에 기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뜬 상태에서 물속에 질소가 부족해도 어떤 방전 작용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물속에선 청록졸이야. 그리고 토양에서는 리조비움이나 아조토박터라는 녀석들이 얘가 또 질소 고정 박테리아야. 질소 고정 박테리아. 특히 리조비움 같은 애들은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요. 이 리조비움이라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류 식물과 공생관계야. 콩류 식물과 리조비움 박테리아는 공생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콩 속에 뭐가 많아요? 단백질이 많잖아. 이들이 질소를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는 거야. 너 다 먹었어? 니 또 비움? 아, 좆도 씨. 그러니까 딴 놈이 질소를 다 먹어버려서 니 또 비움? 아, 좆도 하면서 지가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이런 조류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고정이 되는 거야. 식물성 단백질로. 콩 속에 있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로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어떤 원핵생물이나 아니면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얘들이 또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얘가 다시 동물성 단백질이 되는 거고. 그 동물이 죽어서 사체가 분해되면서 다시 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아니면은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설을 하지. 그 배설하는 요 중간 정도가 돼. 아미노산과 아모니아 중간 정도의 형태가 알부미노이드성 질소. 이런 형태로 또 수계에 들어가는 거야. 배설을 통해서. 우리가 포유류의 경우는 이 발음 되게 어려워. 포유류의 경우는 분과 요 속에 질소가 많이 있잖아. 분의 유기화합물 중에서 12에서 20%가 질소화합물, 요의 유기화합물 중에서 80에서 90%가 질소화합물. 그 속에 있는 질소의 형태가 알부미노이드성 질소의 형태이거든. 글로 들어가서 다시 산화돼서 암모니아, 아질산, 질산, 타일질, 고정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질소의 순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순환시키는 과정 중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질산화와 탈질산화라고. 이 질산화와 탈질산화를 확실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질소 순환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이 질산화 미생물과 관련된 문제, 탈질산화 미생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특히 미생물이 사는 조건들. 질산화 미생물은 독립영양계다. 얘는 무기탄소를 쓰는 거지 유기탄소를 쓰지 않는다. 근데 질산화 미생물은 유기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든. 탈질은 유기탄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탄소원이 제일 중요하다. 탄소원, 산소원. 그리고 얘는 무기탄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라서 키우기가 어렵다. 얘는 쉽게 키울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계산 문제도 잘 나오거든. 계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1g을 완전 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량은
그때 소비되는 알칼리도의 양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반응식. 그 반응식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인 형태로 NH 뽀뿔당 2개의 O2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 완전산화 1단계가 2분의 3, 2단계가 2분의 1 합쳐주면은 2개의 산소였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1g을 산화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의 그람수를 묻고 있는데 우리가 1대 2라는 건 개수비이자 몰비잖아. 질량비 아니잖아. 그러면은 요 몰비를 질량 비율로 바꾸려면은 분자량만 따지면 되는데 2개의 O2는 2 곱하기 32g이잖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요 1g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성 질소야. 암모니아성 질소. 그러니까 암모니아성 질소는 암모니아 형태에 붙어있는 질소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NH 뽀뿔은 분자량이 18이지만 18 맞죠? 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만 가져가야 되겠어? 질소만. 질소의 원자량 14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다 질소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비례식을 정리해서 X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는 유형이야.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좀 수식을 손으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자, 그리고 탈질산화에 요구되는 메탄올의 양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NO3- 메탄올의 비율이 6대 5라는 거. 얘도 역시 NO3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 얘의 NO3-N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전체를 얘기하면 분자량 다 따져야 되겠고 다시 N이 있으면은 질소만 따지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14당 5 곱하기 32 어떤 주어진 숫자일 때 필요한 메탄올의 량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에 대비를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질소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쉬었다 가겠습니다.